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세제 혜택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김상현 세무사라 합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2020년 8월 18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해서 주택수를 다 카운트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율 8%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세 번째 집을 추가로 더 사게 되면은 최고 세율 12% 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집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도 중과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파트가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은 당연히 취득세 감면이 안 되겠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취득세 세부담이 매우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 재산세는 정부 부과 세목. 그래서 우리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받아보시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에 의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목이다 보니까 이런 전용 면적 요건, 이런 당연히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재산세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요건을 만족한다 여부는 표를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다 반영이 돼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납부기한 놓치지 마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에서 주요 혜택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국세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다 충족하고 임대 개시 당시 가액요건 등 임대료 징액 제한 요건 등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 세율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내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등록하지 않은 거주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은 양도 당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과세 기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가지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9월 26일 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내가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2채다, 처분하려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총 주택수가 2채다 하면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파는데 내가 집이 3채다 그러면 기본 세율에 플러스 30%,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중과 세율 적용과 장특공제 배제는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과되면은 내가 100년을 이 집을 보유했어도
장특공제는 볼 수 없다.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전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랄지, 그다음에 임대 개시 당시 가액 요건,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뭐 세무서나 지자체 등록 요건 등 이런 요건들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뒤에 이제 보시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요건은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임대 기간을 다 충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내가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의무임대 기간을 만족한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이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그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 있는 게 이제 서울시하고 일부 지역이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처분을 계획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 이제 5월 9일 전에 처분하시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그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은 임대 당시 가액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유형별로 등록 시기별 의무 임대 기간이 다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면은 10년 이상은 그 의무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임대주택 등록하시길 바라며, 당연히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5% 이내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서, 지자체, 사업자 등록도 하고 등록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지자체에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제 혜택인데, 이게 임대주택 요건과 거주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임대주택 요건은 이제 임대 개시 당시 가액 요건,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기준시가 3억 이하.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임대 등록 시기별 의무 임대 기간이 있죠. 의무 임대 기간 다 맞춰야 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세무서의 지자체의 등록 요건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임대주택 요건이고, 거주주택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 외에 내가 거주한 주택이 전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 됩니다. 거주를 하셨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양도일 현재에는 이 집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만 거주하셨으면 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더라도 거주주택을 처분할 때 그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그 양도세 신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자동말소와 자진말소가 있는데, 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 그 다음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이거는 이제 폐지된 유형인데요. 자동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다 충족하고 그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이제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말소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자진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그 임대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자동말소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중과 배제를 해주니까 자동말소가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자진말소보다는 자동말소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간을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게 처분해야 이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이제 집 말소한다 하더라도 그 폐지된 유형인 아파트의 경우에 그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계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유념해 두시고 그 말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어떻게 되냐?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이후에도 보유하고 계시면은 말소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그 연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6월 1일 전에, 그러니까 5월 30일 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주택과 그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가지고 누진세율로 종부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당연히 자동 말소 되는 경우에도 이제 6월 1일 이후에 자동 말소가 되는 게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말소 사유 유형별 이제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데 요거를 이제 의무임대 기간, 예를 들어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이제 증가했죠. 그래서 그 기간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처분한다든지 뭐 다른 사유로 이제 말소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제 혜택 본 것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말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말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신데 이제 초량동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이제 등록한 주택이 있었고, 이제 남천동에 삼익비치를 가지고 계셨는데, 삼익비치는 거주주택이었고 초량동에 소재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익비치는 거주주택 비과세로 처분하시고, 그 초량동에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매수자에게 포괄 양도양수로 처분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포괄 양도양수로 등록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그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만 이제 세제 혜택, 우리가 지방세, 국세, 세제 혜택 보신 것들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개별 사안마다 추징되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진행하시기 전에 과세관청에 상담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